자, 영어는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영어는 누가라는 말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그 뒤에는 그 동작 다음에 궁금한 것을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방법이 영어야. 나 간다. 어디에 가니? 나 간다 학교에. 누구랑 가니? 나 간다 학교에 친구랑. 언제 가니? 나 간다 학교에 친구랑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그 언어의 순서는 우리나라 말로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주어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오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주어하고 동사는 이렇게 세트로 무조건 영어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의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에 따라서 영어는 능동태라는 말과 수동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능동태는 뭐냐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주어를 A라고 말하고 동사를 B라고 했을 때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해석을 할 때 A가 B 한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앞에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B를 A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수동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He opens. 그가 연다. 뭐를 열어? 그가 그 상자를 연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A가 B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능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the window 그 다음에 break 혹은 뭐 broke라고 할까? broke라고 할까? 브로크는 원래 망가뜨리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건데 해석을 할 때 창문이 망가뜨린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아니면 창문을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창문을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브로크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는 A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의 예문처럼 능동태는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맞냐면 사실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원래는 broke라고 쓰지 않고 was broke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아시겠어요? 자, the party close. 자, close는 무슨 뜻이야? 닫다라는 뜻이야. 한번 볼까요? 이거는 A고요. 이거는 B예요. close는 원래 닫다라는 뜻이야. 뭐뭇을 닫다. 그러면 파티를 닫다가 맞아요. 파티가 닫다가 맞아요. 해석해봐. 그렇지. 파티를 닫다가 맞지. 그러니까 파티가 이미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면 우리는 close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 때는 close라는 말 자체가 뭐뭇을 닫다에 해당하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파티를 닫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파티를 닫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말이 좀 어색하는구나. 파티를 닫다가 할 때 앞에 있는 주어가 을을에 해당하는 말로 해석이 되면 그거는 무슨 태다? 그렇지. 수동태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close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was closed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자, the children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왜 드냐면 니네들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구분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보는 거야. The children 아이들은 read a book 책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쵸? 이거는 A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B가 되는데 B라고 하는 건 뭐뭇을 읽다 이런 뜻이야. 그쵸? 그러면 아이들을 읽는 거야? 아이들이 읽는 거야? 그래, 이거는 아이들이 읽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지. 위들가 뭐뭇을 읽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면 여기에는 A와 B의 관계의 해석은 A가 B 한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맞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SF novel read 똑같은 표현을 써서 이거는 SF 소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B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해석할 때 아이들은 읽는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능동태라고 한다면 소설은 읽는다 라고 하면 해석이 어색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바꿔줘야 되냐면 주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SF 소설을 읽는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에는 was read라고 해야 돼. 왜 was read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일단 너희들이 주어하고 동사를 쓸 때 어떤 동작이 능동태고 어떤 동작이 수동태인지를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것에 은는이가가 와서 뒤에 뭐뭇을 한다라는 말, 뭐뭐를 한다라는 말로 연결했을 때 바르게 해석이 되면 그거는 능동태가 되는 것이고 주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해석해야지만 동작하고 어울린다라고 하면 그때의 동작은 수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능동태와 수동태는 항상 단어가 하나 차이가 나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글자 수가 차이가 나요. 단어 수 하나, 단어 개수 한 개 차이가 나요. 반드시 나요. 그 이유는 수동태를 할 때의 수동태의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을 쓰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원래의 능동태에 있는 동사가 한 단어라면 그것을 수동태로 바꿀 때 동사가 두 개로 늘어나, 비동사 때문에. 만약에 능동태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그게 be 플러스 ing 두 개의 동사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런데 현재 진행형과 같은 진행형의 표현을 수동태로 바꾸면 단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표현이 세 단어가 돼. 즉 능동태와 수동태는 항상 단어의 개수가 한 개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PP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PP는 우리나라 말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거 분사는 사실은 모든 동작은 4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는 오픈이고 또 하나는 오픈드고 또 하나는 오프닝이고 또 하나는 오픈드예요. 니네가 가장 흔하게 아는 브레이크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의 3단 변화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러브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규칙 동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규칙 동사는 기본적으로 ed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과거와 과거 분사의 모양이 같아요. 자, 규칙 동사가 아닌 불규칙 동사는 상황에 따라서 과거와 과거 분사가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은 이 loved 같은 경우도 요렇게 뒤에 ing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동사야. 그래서 다자로 끝나는 게 맞아요. 사랑한다, 사랑했다. 망가뜨린다, 망가뜨렸다. 연다, 열었다. 이렇게 끝에를 다자로 끝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실은 분사는 분사편에서 쓸 건데 이 분사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것이고, 과거 분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되어진 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거 분사야. 그래서 오프닝, 브레이킹, 러빙을 3단 변화 안에 현재 분사를 넣지 않는 건 모양을 일정하게 바꾸잖아. 우리가 3단 변화 안에 규칙 동사를 쓰지는 않아. 왜? 규칙적인 건 외우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마찬가지야. 규칙적으로 뒤에 끝에 모양이 바뀌는 현재 분사는 그래서 불규칙 동사 표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사실은 모든 동사가 3단 변화가 아니라 뭐다? 4단 변화가 맞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에 의해 되어진이라는 표현을 비동사와 같이 쓸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의 동작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수동태의 동작을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사랑한다 있고 사랑받는다 있어요. 때린다 있고 맞았다 이런 단어 있어요. 그리고 발로 찬다 라는 단어 있고 채였다 라는 단어가 다 있어. 그런데 사실은 영어에는 없어요. 문제는 영어에는 없어. 그래서 영어에는 이 과거 분사가 이미 되어진이라는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의 형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형용사와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뭐뭐이다 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The window. 창문을 깬다가 되는 건데, 창문이 주어로 오면 깨진다가 돼야 되니까 깨진이라고 하는 broken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깨진 상태이다 라는 말에 뭐를 쓴다?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써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수동태는 능동태라고 하는 능동태의 목적어, 능동태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수동태가 왜 필요하냐면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 때,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그 문장의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수동태로 바뀐다. 이 원리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말하는 방법이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발로 찬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뭐야? 의자를이지. 그러면 의자는 발에 채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에 목적어가 뭐야? 너를이지. 그러면 너를 이라는 말을 너는 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말을 해야 되냐면 너는 나에게 사랑 받는다 라고 말을 바꿔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게 되면 그때 사용되는 동사는 당연히 수동태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동태의 동작의 가장 기본 틀은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를 놓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야.